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퇴직세상입니다. 오늘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되는 노령 인구가 2025년 이후에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 이상이 넘는 어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의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 주거, 생활, 안정, 또 안전,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여러 가지 또 뭐 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노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청년들과의 어떤 이제 그런 소득 분배 부담에 대한 어떤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출생률도 지금 많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령 인구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또 뭐 그걸 인위적으로 누가 조절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 정책적인 그 대안을 빨리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년이 60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노인복지법에도 노인 인구 이제 노인 연령 기준이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퇴직을 할 때 60세가 이제 넘으면은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인 추세는 세계의 정년 나이 기준을 살펴보면은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잠깐 자료 차트를 이제 제가 보고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60세입니다. 근데 미국은 정년이 폐지가 됐고요. 영국도 정년이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프랑스 62세, 스페인 65세 10개월, 러시아 65세, 남자가 65세, 여자가 60세 이렇게 돼 있네요.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남녀 70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60세 남자, 여자 50세, 홍콩 남녀 65세, 인도네시아 57세, 말레이시아 60세, 베트남 남자 60세, 여자 55세, 태국 합의 사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남녀가 공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석을 자세히 보게 되면 후진국으로 갈수록 남녀를 좀 차별화하는 경향이 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기준을 잡아놨고요. 또 후진국으로 갈수록 정년이 짧습니다.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년 나이가 기준이 높고 아니면 높거나 아니면 이제 폐지하는 또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70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60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정말 60세 뭐 한갑잔치 하고 그러면 온 가족들 다 모여서 잔치하고 정말 한복 입고 어떤 정말 노인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만 해봐도요, 뭐 정말 큰 할아버지시고 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그런 이제 시기로 본 거죠. 근데 지금 60세라고 내가 노인이라고 해서 한갑잔치 하는 거 주변에 이렇게 흔하게 보셨습니까? 경로당에 가서 60세라고 나 노인이라고 하면 어디 방구석에나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70세가 되셔도 거의 동네에서 경로당에서 막내라고 대접받고 8, 90세 노인분들도 많이 계신데 건강 의료 수준도 좋아지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지고 하면서 노인 인구가 이제 65세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에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그러니까 이름이 긴데요. 저출산 고령위가 열렸죠. 이 위원회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근래 모 정당에서 이제
그 유력한 인사가 그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이게 부각이 됐죠. 근데 대통령 직속으로 7년 만에 열렸다. 한 번도 안 열렸다. 뭐 대통령이 뭐 직속으로 그럴 뭐는 없겠지만은 그만큼 그 정책의 중요도라든가 또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은 없었고, 이제 사회 이슈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제 땜질식으로 처방해 온 것이 지금에 와서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는 들고 60세에 퇴직을 해서. 근데 사실 우리가 60세라고 퇴직을 한다고 자꾸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60세에 퇴직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기업체에서 60세까지 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벌써 40, 50만 돼도 눈치를 보고 뭐 이제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정리 뭐 해고 되고 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어떤 뭐 뚜렷한 실적이나 어떤 이제 그런 뭔가가 없으면은 이제 거의 나와야 되지 60세까지 버티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그나마 이제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는 모르겠는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60세도 참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비정규적인 일, 뭐 어디 청소하고 이제 허드렛 일이나 돕고 뭐 공공 일자리 찾아서 막 전전하면서 물론 이런 일자리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어떤 원래 하던 일 전문적인 어떤 적성이라든가 또 능력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이제 활용할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청년 세대와의 이제 일자리에 대한 어떤 이제 갈등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이제 그 청년층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3대 업종을 비롯해서 이제 점차 그 일자리가 필요로 하면서도 또 양질의 일자리 또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자리를 그 중장년 세대들이 이제 많이 메꾸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은퇴하더라도 계속 이제 어떤 자녀들을 뭐 부양하는 경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품위 유지비나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도 아무리 의료보험이 잘 우리나라가 적용이 되고 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뭐 그렇게 아팠을 때 또 내가 내는 비용이 기본 비용이 있는 거고 뭐 큰 병이라도 앓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병원에 가더라도 기본 의료보험으로 웬만큼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간병비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거든요.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가족들이 간병 일일이 할 수 없고 그러면 뭐 하루에 10만 원씩 막 그렇게 이제 뭐 저기를 한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퇴직금을 갖고 평생 그걸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 퇴직금도 다 온전히 뭐 보존이 되고 그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뭐 쌓아놓고 있으라는 법도 없고요. 예, 또 이제 퇴직금을 갖고 나와서 뭐 사기를 당한다든가 또 어떤 뭐 사업을 한다고 장사를 한다고 뭐 프라이드 치킨 뭐 가게나 뭐 이제 뭐 열었다가 뭐 또 그 다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날려버린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는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정말 빨리 그 대책 마련을 해가지고 정년을 뭐 65세까지라도 연장을 한다든가 어떤 이제 그런 데 대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일할 수 있게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빨리 이제 여러 가지를 마련하고 이런 어떤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정년은 60세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 또 소득 수준 여러 가지 또 사회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너무 짧다. 그래서 최소한 65세까지는 연장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회에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을 오늘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